집값 상승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15년 정도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고 부동산에 관련 일도 직접적으로 7년 정도 해왔기에 나름 부동산 준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핫 이슈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상승을 했고 서민들이 더 고통스러워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어쨌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이 내 집 사기 꿈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의 사회 구조가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대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평 내외의 아파트를 서울 강남에서 집을 사려고 한다면 적어도 10억에서 30억의 돈이 필요하지만 또 많게는 50억, 70억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서울 위성도시로 조금만 움직이면 10억 내외의 아파트 구입 비용이 필요하고 서울에서 동쪽이나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3억에서 5억 정도면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죠. 결국 인구 구조상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고 인구 밀도가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적은 것이죠. 이것은 단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쿄, 미국의 뉴욕, 프랑스의 파리, 심지어 공산국가인 중국의 북경마저 엄청난 집값 폭등을 겪고 있고 서민들이 이 도시들에서 집을 살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죠. 결국 집값 상승은 도시의 인구 집중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인구가 과대하고 집은 한정되었다면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문제는 인구가 어느 도시 쪽으로 몰리는 것을 해결하거나 수요와 공급을 맞추게 되면 당연하게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엔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집에 대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생기면 당연히 금, 토지, 집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그 안전자산들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인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근본적인 인구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 이전이 필수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상승 원인은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 탄생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수도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옮기면 인구 밀도 또한 낮아지게 되고 인구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수도권에 집중된 2천만의 인구가 자신들의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반대하고 나설 것은 뻔하고 그 사람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결코 그것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가 없죠. 노무현 정권 당시 과감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했지만 몇몇 정부청사만 옮겨갔을 뿐 지금은 허울뿐인 행정수도인 것이죠. 근본적인 정부 이전이 실패한 것이죠. 진정한 행정수도 이전이란 청와대와 국회가 같이 옮겨가야 진정한 행정수도인 것이죠.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하지만 인구 밀도가 포화 상태이고 토지값은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서울에 더 많은 아파트 짓기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외곽인 성남 분당에 일산 평촌에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를 만들었으나 오히려 지방에서 더 서울로 유입시키는 인구 밀도를 만들어버렸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집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정부는 정말 서울의 고급 아파트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소형 아파트들을 그야말로 건축비만 받고 어이없이 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집값은 당연히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를 대로 오른 수도권의 토지 비용 때문에 수도권에서 싼 아파트를 무한정으로 공급하기란 불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는 가치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토지 공유화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토지 공유화를 공산국가의 토지 국유화와 구별 못하는 무식한 구구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 공유화의 공짜만 말하면 공산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빨갱이 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싱가포르나 유럽의 선진국,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이 토지 공유화 개념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몇몇밖에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을 꾸역꾸역 막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선시대 봉이 김선달이 총나라의 제갈량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이 집값 상승은 막지 못합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두 차례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이 밝아져서 남북교류나 통일을 대비했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의 자산 투자 가치를 상승시킨 것이고, 문재인 정권 후반에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리된 금, 토지,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 현상에 대한 최대한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어떤 대책도 일시적인 해결 방안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집값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과 같은 과감한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